자, 오늘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부를 쌓는 데 있어서 똑똑한 머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 그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돈 잘 버는 법 하면 떠올리는 그런 공식들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과연 무엇이 부를 결정하는 진짜 열쇠일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경비원과 경영진,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입니다. 정말 극과 극의 삶을 산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로널드 리드, 평생을 경비원이랑 주유소 직원으로 일했고요. 다른 한쪽은 리처드 퍼스콘, 하버드에서 MBA까지 마친 잘나가는 금융사 임원이었죠. 딱 봐도 누가 봐도 퍼스콘이 압도적으로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리드는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남겼고 모두가 성공을 의심치 않았던 퍼스콘은 파산하고 말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널드 리드 전략이요?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그냥 버는 돈의 일부를 정말 꾸준히 우량주에 묻어두고 수십 년 동안 쳐다도 안 본 거예요. 마치 작은 씨앗 하나 심어놓고 기다렸더니 거대한 나무가 된 것처럼 그의 자산은 인내심을 자양분 삼아 불어났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퍼스콘은 어땠을까요? 이분은 한 방을 노렸습니다. 아주 높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잔뜩 끌어다가 크게 베팅을 한 거죠. 하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치니까 그가 쌓아올린 카드집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모건 하우절이 말했듯이 돈을 잘 다루는 건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랑은 거의 상관이 없고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건 물리학 같은 딱딱한 과학이 아니라 바로 심리학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능이 전부가 아니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걸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돈 문제를 생각할 때 정말 자주 빼먹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로 운, 그리고 그 운의 쌍둥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성공이 전부 내 노력 덕분도 아니고 가난이 전부 게으름 탓도 아니라는 거죠. 이 페이스북과 야후의 사례를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두 회사 다 엄청난 금액의 인수 제한을 거절하는 똑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는 천재적인 결단을 내린 사람이 됐고 야후는 역사적인 실수를 저지른 회사가 됐죠. 결정은 똑같았는데 말이에요. 결국 타이밍과 운이 모든 걸 갈라놓은 셈입니다. 이런 외부의 운 말고도 우리 마음속에도 아주 강력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비교라는 덫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옆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만족이라는 결승선이 계속해서 저 멀리 도망가는 그런 끝없는 러닝머신에 올라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뇌는 자꾸 남이랑 비교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면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진짜 전략은 뭘까요? 그 해답의 시작은 바로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투자라는 게요, 매번 막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홈런을 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냥 꽤 괜찮은 수익률을 꾸준히 내면서 오랫동안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버티는 것.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복리라는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거죠. 이건 마치 빙하기가 시작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변화예요. 여름이 조금 시원해서 눈이 다 안 녹고 아주 살짝 남는 거죠. 근데 그 남은 눈이 햇빛을 반사하니까 다음 여름은 더 시원해지고 그럼 눈은 더 많이 쌓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지구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빙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저축과 투자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티도 안 나지만 그게 쌓이면 상상도 못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을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자산 대부분, 무려 95%가 넘는 돈이 만 65세 이후에 불어난 거예요. 30살 때부터 90살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복리의 스노우볼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의 힘, 복리의 힘이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바로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거죠. 이 둘은 정말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리스크도 좀 감수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과감하게 베팅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로 남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겸손해야 하고, 혹시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두려움과 편집증까지도 필요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그냥 운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죠. 복리의 첫 번째 규칙,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규칙은 절대 불필요하게 멈추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파산해서 게임에서 아예 아웃돼버리면 복리의 마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 넘버원 임무는요, 그냥 살아남는 겁니다. 내 돈이 자라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시장에서 버티고 살아남는 것.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전략은 알겠어요. 살아남아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 근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으려는 게 뭘까요? 그게 그냥 비싼 차, 좋은 집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페라리의 역설이라는 재미있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죠. 길에서 정말 멋진 페라리를 딱 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와, 저 운전자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내가 저 차를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짜 멋있게 보겠지? 바로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부를 과시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차를 보면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할 뿐이죠. 이게 바로 부에 대한 이 책의 핵심적인 재정의로 이어집니다. 진짜 부자라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지 않은 차, 걸치지 않은 다이아몬드, 즉 아직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융자산, 그게 바로 진짜 부라는 겁니다. 결국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명품 가방이나 비싼 시계가 아니에요.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내 시간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부의 가장 높은 형태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을 단기간에 이기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게임에 머문기 위해 플레이하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돈의 세계에서 최후의 승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입니다.